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오늘은 지금 앞에 보이는 차트가 두올 산업, 최근에 뭐 엄청난 급등을 한 2연상을 간 종목이죠. 이 차트를 보고 기존에 이거와 비슷했던 흐름을 보였던 헤더파워의 두 가지와 그리고 두 가지 업종의 두올 산업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고 헤더파워에는 조선 부품주잖아요. 두 회사의 대장격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차트를 보면서 과연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전을 거는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좀 고민도 좀 많았어요. 일단 두올 산업이 이거를 제가 공개하는 순간 만약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패턴이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 뭐 구독자가 200도 안 되고 사실 영상 하나가 뭐 500명, 1000명도 안 보는 판이고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좀 만들면서 좀 폭발적인 증가세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는 거고요. 사실 판도가 좀 많이 바뀐다고 하면 또다시 새로운 패턴에 대한 걸 찾아야죠. 일단 이거를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한 영상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오늘 만드는 이제 제작하는 영상의 설명처럼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아는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좀 엄청난 내용인 만큼 구독 버튼 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을 하나 본다고 해서 다시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기존의 제 영상들의 하나하나에 필요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돌려보시면 어, 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만들었던 영상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하나하나 설명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쉽게 그냥 대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린 거고 기존에 하나하나 디테일한 걸 찾으시려면 과거 영상을 좀 보셔야 할 거예요.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세력은 과연 언제부터 매집을 시작할까? 세력은 언제 매도를 할까? 주포는 세력의 주도하는 주포는 한 명일까? 하나일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어느 정도 소형 세력주는 다 뭐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작전이 한번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화정의 시대였죠. 사실 대세를 거스르는 작전이었어요. 차화정 시대이기 때문에 2012년 이 흐름을 따라서 굉장히 폭발해버려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이 대세의 흐름을 꺾어서 반대로 2014년까지 내렸죠. 전혀 다른 자동차 대형주하고는 반대 현상을 겪었어요. 그러면 청와정의 시대니까 자동차가 엄청나게 좋았던 시기잖아요. 자동차가 좋았던 시기에다가 자동차 주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매집 구간이 무려 거의 2년 반,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기존 영상에 보시면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작전에는 자산주 쪽에 들어오는 안정적인 주식에 들어오는 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가 안 좋은 적자 회사라든지 관리 종목 기타 등등 재무가 현저하게 안 좋은 종목에 들어오는 작전이 있어요. 작전 세력 입장에서는 작전주 같은 경우는 매집이 고민이에요. 왜냐?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주식인데 누가 팔아요? 더구나 이런 차화정 시대에 자산주인 두올 산업을 가지고 매집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누가 팔겠어요? 이 낮은 주가에.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반대로 재무가 안 좋은 작전주는 매집은 엄청나게 쉬워요. 왜냐면 서로 팔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매도가 어렵죠. 높은 가격에서 누가 받아줘요?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두올 산업 같은 경우
일단은 자산주예요. 매집이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죠. 매집이 상당히 어려운 종목에서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이 긴 기간의 한 번의 작전은 엄청난 오랜 매집 기간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얘기하는 게 만약에 공개가 돼서 확신들이 좀 더 생긴다고 그러면 이 매집 기간이 원래 2, 3년일 게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4년,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가면 이제 10년이 갈 수도 있고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어차피 엄청나게 큰 금액이 이미 선점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진행된 작전은 돌이킬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진행이 돼요. 문제는 시간이죠. 기간이죠. 세월이죠. 그래서 2017년 4월경 요때쯤 이제 새로운 작전 패턴이 시작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본 이유가 이게 3년 이평선이에요. 주가의 매집은 제가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는데 이평선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평선은 과거부터 만약에 1년 이평선이면 1년 전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시점을 평균 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장이 어떻게 이 기업, 이 종목을 평가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평선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년 이평선을 쭉 그어놨어요. 주가가 1년 이평선 위에 있으면 이 기업은 1년 전보다는 좋은 거고 1년 이평선 밑에 있으면 1년 전보다는 안 좋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년 이평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1년 전보다는 고평가라는 얘기고 1년 이평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1년 전보다는 저평가라는 얘기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평선은 사실 캔들만큼이나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평선에 대한 얘기도 뭐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기에 매집을 들어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했었어요. 제 일단 결론은 3년 이평선보다 최소한 아래에서 매집한다. 높은 가격에 가격을 사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면 엄청난 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매집을 무슨 몇 달 만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래를 그렇게 장담할 수 있지도 않을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도 싼 가격에 샀다가 비싼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건 무조건 원칙이잖아요. 그렇다고 거꾸로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공매도 쳐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뭐 ETF나 뭐 파생 상품이 가능한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런 종목에 들어가려면 또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 뭐 2, 30억씩 갖고 있는 세력이 뭐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확신이 가지려면 얼마나 싸게 사야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오랜 기간 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최소한 3년 이평선 아래에서 산다. 3년 이평선 위에서 사는 경우는 없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이 시기가 3년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시기예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여기에 대한 하나의 더, 이거에 하나 더, 이건 그냥 제 느낌이고, 또 하나의 확신이 든 자금 유입이 시작되죠. 정확히 2017년 4월이에요. 50억에 12자금이 들어와요. 이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제작해놨으니까 찾아보세요. 이 50억에 12자금이 들어오는데 이때 들어올 때 당시에 두올 산업의 시가총액은 불과 300억이 안 됐어요. 3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50억이라는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의 제 계산에 한 20% 정도 됐거든요. 시가총액의 20%가 되는 자금 유입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죠. 3년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고 20% 시총의 20% 되는 자금 유입이 시작됐다. 사실 두올 산업은 자금이 필요 없는 회사예요. 엄청나게 자산주거든요. 자동차 부품주에서 이 정도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가 없죠. 그런데 자금 유입이 됐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채권자, 두올 산업의 입장에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채권자가 주식이 필요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채무자인 두올 산업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을 내주면서 내가 챙길 이득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전부 종합적으로 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주가가 오르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CB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찾아보시고요. 이거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신세계이실 거예요. 그래서 3년 이평선 밑으로 내려가고 20% 되는 자금 유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지 않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이 하늘 색선이 2년 이평선이에요. 2년 이평선 위로 거의 안 올라오죠.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깔리면서 쭉 1년간 매집이 시작돼요. 실질적으로는 한 1년 한 반 정도 됐어요. 그쵸?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50억 자금의 주식 전환이 이때부터 가능했거든요. 4월 27일부터.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게 끝났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사실 여기보다 좀 더 진행돼서 한 3개월 정도 더 봤어요. 역시 다 저처럼 생각해서 그런지 급하게 빨리 올리더라고요. 상한가로 이렇게 말리면서 올린다는 거는 밑에서 따라올 사람은 많고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지금 주포는 이미 50%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어요. 주식을 확보했죠. 전체 시총에 대한 50%, 전체 발행량에 대한 50% 이상 확보했어요. 지금 제가 파악한 최소 수량만 10만 주, 100만 주, 1000만 주, 1000만 주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안 보이게 매집한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1000만 주가 훨씬 넘어가는 주식을 한 주포가 보유 중이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계산한 가격으로는 주포의 평단은 2,517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추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매집 기간이 더 길었고 2,500원 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평단은 떨어질 걸로 봐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평단은 2,517원. 이런 거는 이제 열심히 공시를 찾아보시면 계산이 가능하실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산주 작전은 3년 이평선 아래에서 시작하고 불필요한 자금 유입이 포착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시간차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동시에 같은 기간에 이게 정확하게 일어난다면 거의 100%죠. 두올 주포의 평단은 제 추산에 2,517원이다. 얼마까지 올릴지는 몰라요. 알 수는 없고. 아무리 적어도 2배는 올린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한 5배 이상 간 종목도 많죠. 50% 이상의 자금 확보가 됐죠. 그런데 기존에 아까 CB 유입될 때 주체가 두 군데였어요. 시너지 파트너스라는 곳과 그 다음에 한국증권금융. 여기가 32억 정도 되고 여기가 18억 들어왔는데 이것 중에 7억은 제가 생각했던 이 시점에 바꿨어요. 이미 주식으로. 현재 남아있는 거는 아마도 43억만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이 43억을 주식으로 바꿔서 주수로 얘기 드렸는데 그러려면 또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43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됐죠. 이 사람들은 한 주를 2,000원에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건 CB 얘기를 좀 아셔야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군데가 언제 팔고 나갈지 몰라요.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가 되면 아마 던지고 나갈 거예요. 얘네들도 보통 2배 이상씩은 항상 먹고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2,000원의 주식을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언제든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나가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거예요.
얘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계산해도 실질적으로 예전에 처음에 2017년 4월에 들어올 때에도 20% 되는, 시총의 20% 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럼 지금도 유상증자 때문에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 주식의 10% 되는 금액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네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포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다 빠질 때까지. 어차피 시간은 주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촉박한 사람이 원래 아쉬운 사람이 운을 파는 거예요. 7억은 쫄려서 한번 나갔었고 현재 43억이 그때 당시에 추산으로 있다. 지금은 최소 86억 정도라고 봐야죠. 주가가 따로 올라왔으니까. 주포는 하나는 아니에요. 주포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개인도 주포가 될 수, 주포는 아니지만 세력이 될 수 있고. 왜냐면 개인도 한 사람이 막 2억, 3억씩 때려받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분 공시를 하지 않을 정도까지인 거지. 많이 살 수 있어요. 3, 4%까지. 일부러 5% 살짝 언더까지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만약 저도 볼 줄 아는데 뭐 저밖에 못 보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 되면 일반 개인들도 크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한번 4%, 시총의 4%까지만 담고 이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식 다 마르는 거죠. 없죠. 아무도 안 파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긴 해요. 왜냐면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최대한 그러니까 보통은 개미를 털고 간다는 얘기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개미를 털고 간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개미를 털고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수량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개미들이. 뭐 저도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고 지금도 하는 얘기지만 내가 팔면 가. 내가 팔면 다음날 가죠. 내가 안 팔잖아요. 그럼 영원히 안 가요. 영원히 횡보해버려요. 이게 주포가 원하는 물량 수량이 안 돼서 그렇죠. 근데 내가 파는 순간에 그날 나만 쫄린 거 아닐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엄청 많이 갖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죠. 팔면 바로 이거 주포가 다 갖고 그 다음날 물량 확보 됐으니까 가기 시작하죠. 내가 안 팔면 다른 사람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인의 심리와 반대로 해야 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이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거는 두올은 현재 진행형인 작전이니까 헤더 파워웨이로 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느낌이 조금 더러우긴 하는데 저는 이거 헤더 파워웨이 같은 경우 진짜 오래전에 들어가서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아쉽게 많이 못 먹고 나왔죠. 중간에 쫄렸기 때문에 3년 이평선 아래에서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3년 이평선.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구나. 2016년 시작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래로 엄청 까네요. 그쵸? 결국에는 2년 동안 매집하고 2018년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쫄릴 때 나왔죠. 드디어 시작을 하는구나. 작전의 시작. 보통 이러고 나면 이렇게 매집봉 한 번씩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매집봉이라고 하는. 그리고 요런 거 한 번씩 주죠. 근데 여기에 쫄려서 나오는 거죠. 저는 하찮은 게임이니까.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보통은 이때 한번 더 들어가고 싶은데 꼭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항상 그게 문제죠. 들어가야 하는데 자금이 없고. 어떤 게 먼저 갈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이 한 5개 정도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넣는다고 하면 2000씩 분산해야 하잖아요. 어떤 게 먼저 갈지 모르니까. 그쵸? 100%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보여요. 또 들어가고 싶죠. 5개 다 갈 것 같긴 해요. 이게 먼저 갈지 이게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선택의 집중에 딜레마가 있죠. 하여간 시작이 됐어요. 2013년 7월 24일.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거는 사실 예전부터 진짜 장기간 준비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2013년 7월 24일부터 이미 자금은 들어왔죠. 결국에는 이게 5년 뒤에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2016년 4월 시작보다 훨씬 시나리오는 먼저 준비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016년 4월에 확실한 게 보이죠. 자금 유입도 됐었고, 자금 유입은 과거부터 됐었으니까 과거부터 진행된 게 아직은 안 끝났다.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긴 기간 요런 거는 제가 털린 부분이니까 좀 제외하고, 어쨌든 좀 길게 보면 대략 2년에 매집 기간이 생긴 거죠. 그러면 2년 동안 매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볼게요. 2년 동안 매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갔나 시작합니다.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미 웬만큼 끝났어요. 이게 5배예요. 5배가 넘어요, 사실. 그리고 중간에 팔고 난 흔적 되게 많아요. 이거 중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흐름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2016년 4월에 포착됐던 흐름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끝났고 다른 게 또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안 보이고. 어쨌든 요 처음에 이 시작되는 부분 2018년 1월이죠. 그리고 2018년 4월까지 이 흐름 중에 중간에 보면 이게 여기 보면 더블 쳤잖아요. 여기까지만 도 2배예요. 이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갔으니까 작아 보이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누군가는 나가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나갔죠. 이게 세력 하나가 다 빠져나갔어요. 하루 만에. 뭔가 후달렸겠죠.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력이 2개가 있어요. 두 세력이 있어요. 한 세력은 100억을 갖고 있고 한 세력은 10억을 갖고 있는데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런데 이 100억의 세력이 한 번에 다 팔고 나가고 먼저 나가버리면 이 10억의 세력은 사실상 물리는 게 돼버려요. 자금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유리한 건 당연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100억의 세력이죠. 100억의 세력은 이 10억의 세력이 먼저 나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나가야 그때부터 드라이브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헤더파워의 2018년 3월 27일 거의 하한가를 기록하는 이 날은 아까 얘기해드린 작은 세력이 나간 날이에요. 2018년 3월 7일. 이제 2018년 3월 7일 날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나오죠. 공시 자세히 좀 찾아보시고요. 집단이 하나 나가요. 그리고서는 정말 본 게임 시작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두오라고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 시작하는 시점에 정확한 이제 자금 흐름과 자본 유입과 매직 구간의 시작이 딱 눈에 보이죠. 사실 뭐 그 구간으로 보면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겪으면 이게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막 2년, 1년 최소 못해도 1년 반, 2년 동안 막 계속 바닥에 깔려있고 사람 미쳐요. 그래서 같이 스탠스 맞춰가려고 하면 이게 처음에는 정말 곤욕이에요. 저는 뭐 헤더파워웨이 같은 경우 한 1년 반 갖고 있었는데 뒤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뭐 매집봉에 불과한 살짝 올려주는 데에서 팔고 나왔죠. 이미 일치하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다 변경이 돼요. 이렇게 강한 흐름이 물고 나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시총의 50% 이상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드라이버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띄워놓으면 누가 다 팔고 나가는데요. 그걸 다 받으면서 올리는 멍청한 새끼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이 낮은 데에서 시총의 50% 이상은 확보하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직 구간이 길고 스탠스가 긴 거예요. 뭐 이런 어설픈 뭐 관리 종목 들어갔던 그런 종목처럼 잠깐 6개월 매집하고 뛰어버리고 팔고 나가고 이런 종목이랑 달라요. 그런 거는 크게도 안 갈 뿐더러 매집이 누구나 막 못 팔아서 안 달리니까. 그리고 언제 망할지 모르잖아요. 세력도 근데 같이 있다가 같이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갑자기 뭐 상패 돼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근데 이런 확실한 그림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문제는 기간이에요. 기간이고 세월의 문제지 결국에는 진행이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이 최대 주주가 변경돼요. 이 조선
주. 근데 조선주지만 굉장히 그 조선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헤더파워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재했어요. 자산주였고. 그리고 이게 이 최대 주주가 엄청나게 잘 운영했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올라가는 시점에 어떤 뉴스가 터지냐. 이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이 매각하는 게 강남의 한 성형외과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파다하게 도냐. 와, 이 성형외과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장이 안 되니까 우회 상장을 하려고 헤더파워웨이를 인수하는구나. 그래서 와, 성형외과가 상장되는 시대가 열리나? 이러면서 기대감도 엄청나게 타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성형외과는 나중에는 계약 포기했어요. 두올이 잔금 10월 30일이에요. 다이나믹 하겠죠. 아직 한 달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거의 원점까지 올 뻔했어요. 1,000원짜리 주식이 1,500원까지는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액면 분할 해버리죠. 지금은 불성실 공시해가지고 상당히 위태위태한 기업이 됐죠. 결국에는 최대주는 팔고 나왔고 성형외과 현장은 중간에 전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받은 사람은 저도 관심이 떠나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1,000원이었던 주식은 5,000원까지 올라가는 5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1,500원까지 내려갔다가 액면 분할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저는 끝났다고 봐요. 다음 시나리오가 써지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두올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해요. 두올의 지금 주포는 윈드윈이라는 인베스트 투자 전문 회사예요. 이미 50% 이상 지분하고 다 끝났어요. 원하는 대로 드라이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50%를 1년 반 만에 너무 바닥에서 샀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자비스하게 써있잖아요. 프리 IPO 단계 또는 RCPS, BWCB를 통한 상장 기업 투자를 통한 상환, 회수 리스크 최소화. 벌써부터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렇게까지만 화끈하게 오픈하는 건 처음이고 자세한 거는 전 영상들 찾아보세요. 다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2년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또 2년이 딱 되는 이유가 1년 보호회수예요. 뭐 CB나 BW 뭐 전환 우선주 뭐 이런 거 하면 1년은 보호회수기 때문에 1년을 못 팔아요. 그리고 만기가 짧으면 2년, 길면 5년까지 있어요. 뭐 이것도 계약이 나름이기 때문에 뭐 20년, 30년 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이래요. 대개 2년에서 5년 사이고 보통은 3, 4년이 많아요. 그래서 자금 회수가 보통 2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얘네 입장에서도 세력 입장에서도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인베스트 입장에서도 빨리 게임 끝내야죠. 그래야 수익률이 높아지는데요. 그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M&A 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끌고 올라가면 M&A밖에 답이 없어요. 이거를 뭐 시장에서 던질 거예요? 답이 없죠. 보통은 M&A죠.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벌써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잔금은 10월 30일이기 때문에 잔금 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현재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고요. 중간에 중도금도 있으니까 뭐 자세히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기간 한 2년에서 3년 정도 3년은 조금 길긴 하고 한 스탠스를 2년 정도 보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일을 한번 예상을 했는데 다시 뺐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이걸 갖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조막손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매집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려나 이런 생각도 들고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면 이때 이게 지금 두올 산업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홍준표, 유승민 정치 테마주잖아요. 그리고 보수의 아이콘이죠 사실. 새우 글로벌 이후의 보수의 아이콘 두올 산업. 근데 총선 개폐했잖아요. 총선 개폐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7월 보세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뭔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거를 버텨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팔 수밖에 없는. 그냥 사람 정말 쫄리게 만들어요. 갑자기 계속 15만원대를 횡보하던 현대차가 뭐 자동차 뭐 다 망할 것처럼 떠들잖아요. 결국에는 엄청 빼버리고. 이 현대차가 이렇게 빠졌으니 자동차 부품주들 다 어떻겠어요? 다 빠졌죠. 안 빠진 게 있나요?
이게 제가 항상 우연 같은 필연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싫어요. 사람 쫄리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만 그랬냐? 이거 현대중공업이에요. 올해 1월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거 보세요. 올해 1월이에요. 조선업 다 망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헤더파워에도 한번 볼게요. 조선주, 아까 현대중공업 차트 보셨잖아요.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빠지는데 조선주들 다 어떻겠어요? 조선 부품주는 어떻고. 이거 보세요. 미쳐버려요. 아니, 저는 뭐 여기서 끝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이때부터도 조선업 다 망한다는 얘기 막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은 최대한 빼놓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멀쩡하던 자동차들이 올해 막 망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다시 조금씩 뭐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돌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팔려야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당연히 현대차 차트를 움직일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뉴스를 띄울 수도 없겠고 당연히 자기가 그런 상황에 맞춰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그리겠죠. 그게 맞는 판단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준다. 위태위태하게 만들죠 항상. 결국에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쵸?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려고 좀 보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만들었던 내용이고 세력은 언제부터 매집할까? 그럼 뭐 이때 들어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뭐 하다 보시면 뭐 좋은 타이밍이 오겠죠. 쉽진 않은데 세력은 언제부터 매집할까? 3년 이평선 아래다. 답 드렸고 세력이 매도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최소 2배 이상은 먹고 나간다. 언제일지 몰라요. 무조건 2배 이상은 먹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세력의 평단을 또 계산을 잘 해봐야죠. 주포는 하나일까? 아니다. 조박성 겁나 많다.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대응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큰 그림의 완성 시기는 조막손들 다 털고 나간다. 조막손들 다 나가야 그때 시작이에요.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과거 제가 만들었던 하나하나의 영상들 보시면 조합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없이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주식판이 흘러갔었구나. 내가 이래서 쫄려서 팔았구나. 이런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오늘 뭐 정말 큰 거를 다 까발려서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크게 좀 잘 되면 뭐 향후에도 더 재밌는 거 뭐 준비를 해보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더 이상 뭐 할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식에 대한 방송에 너무 적고 수요가 일단 너무 적고요. 그리고 다들 매일매일 돈 벌려고 하시니까 뭐 그런 거 쉽지 않은데 뭐 그런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이번 주에 좀 마음이 떠나있던 게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걸로 뭔가를 좀 그러니까 유튜브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여유자금 있어 우리 지금 현재까지 뭐 지금은 이제 좀 쉽긴 했지만 오피스텔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월급 플러스 오피스텔 뭐 월세 해가지고 뭐 보너스다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유튜브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부수입이 있는 사람, 월세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지면 나중에는 유튜브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나눠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로 뭐 전업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길은 쉽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나중에 유튜브가 정말 보편화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시장은 커질 테니까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그냥 플러스 알파의 느낌이 나는 시대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과 아이템이 필요하네요. 일단은 제가 뭐 편집이나 이런 영상 기술도 전혀 없는 상태라 그런 거에 쏟아부을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이거 지금 좀 제가 전에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아, 이거는 100% 작전 들어왔다. 이러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 그게 좀 하나가 터져가지고 좀 기대감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오늘 듀얼 산업 현대 진행형이니까 한번 올려봤고요. 과거에 패턴이 끝났던 헤더 파워웨이를 올렸으니까 듀얼 산업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은 헤더 파워웨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마련해 보세요. 어차피 흐름은 큰 맥락은 다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싸게 파는 게 당연한 거고, 싸지면 사고 싶고 비싸지면 팔고 싶은 건 사람 심리 다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세력도 사람인데 비싸지면 팔겠죠. 비싸지면 뭐 안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큰 그림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더파워웨이 보시면서 두올 산업의 예측을 좀 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두올 산업 들어가기 사실 좀 부담되는 가격이잖아요. 뭐 정말 뭐 여기서 뭐 운 좋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들어가면요 절대 안 가요. 다 빼고 가요. 막 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에 진행될 스탠스가 긴 거를 노려보셔라. 이런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한번 새로 뭐 좀 어느 정도 주식에 좀 스펙이 좀 쌓이시고 좀 기존의 매매 방식에서 좀 회의감이 드신다면 이런 거를 한번 잘 연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확실하게 볼 수만 있으면 이것처럼 안정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올려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문제다. 그 시간의 그 고통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한번 이 영상이 크게 가면 또 비밀 경기 하나씩 또 만들어낼게요. 이 영상에 이제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거 보고서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